안녕하세요. 이상 커플의 기현입니다. 지금 오늘 제 남편은 예비군을 가야 돼서 예비군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출근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요,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청소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청소년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는 나중에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중요한 역량 중에서 이걸 가장 중심으로 두고 키우고 싶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독립심이에요. 저는 20살 이전까지 아이들이 독립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학도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중국어, 뭐 과학, 수능,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독립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독립심이 뭘까요? 독립심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독립심을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즉 어릴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심을 세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생활 면에서, 두 번째는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생활 면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취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2살쯤에 자취를 처음 해봤어요. 저도 생활 면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저도 전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정말 많이 한 게 공부였어요. 제가 외고 입시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입시도 물론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맨날 공부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 넌 공부해라, 넌 열심히 공부해, 뭐 집안일을 하라고 하거나, 엄마가 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라, 너의 몫을 다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생활면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덜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취를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자취를 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빨래를 해주지도 않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밥을 해주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생활 면에서의 독립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 중에서 예시로 뭐 캐나다나 호주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거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이런 비교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나 호주의 양육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캐나다 전화영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쌤들과 많이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전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없거든요. 아예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호주 5, 6개월 동안 갔다 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면서 뭐 되게 프리토킹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뭐 어릴 때 이렇게 하냐, 뭐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요, 서로.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요리, 뭐 빨래, 방 청소, 그 영어로 말하는 chores라고 하는 거, 집안일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당연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밥 자기가 다 해먹고, 이게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식처럼 되게 어려운 음식은 아니에요. 막 스파게티, 뭐 샐러드 이런 거긴 한데, 되게 일찍부터 요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신기했던 게, 저희 부모님은 불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막 중학생 때는 너 뭐 태울 수도 있고 불 잘 관리 못하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했을 때 그 린이랑 폴이라는 홈스테이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미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그 자식들이
중학생 때부터 거의 14살, 13살 더 일찍부터 요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또 이제 또 놀랐던 거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스스로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3살짜리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막 귀엽게 I want to wash my hands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 씻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 가자 막 이러면서 씻어줄게 이러면서 화장실에 데려가서 손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애기 이름이 아텅이었어요. 그래서 아텅 너가 직접 할 수 있지? 너가 혼자서 할 수 있지? 이래요. 아이가 너무 키가 작아서 세면대에 손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 밑에 그 발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발 받침을 꺼내서 너가 올라가서 손을 씻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안 도와주고. 근데 제 생각에는 막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혼자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발 받침도 자기가 꺼내고 위에 올라서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저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애기가 이거를 힘이 없으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도 그걸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예시 외에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프랑스 육아? 프랑스 엄마와 뭐 한국 엄마? 이런 거 쳐보시면 나와요. 되게 우리나라와 외국의 육아 방식 차이가 나와요. 우리는 막 양말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알아서 다 입어요. 유치원생들도 알아서 입 닦고 알아서 씻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 엄마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계속 엄마가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 이것도 정말 큰 차이인데요. 정신적인 면에서 독립적이 된다는 거는 뭘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네가 선택한 대로 해.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상 많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호주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호주에서 그걸 보고 와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는데 한 7살, 8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고 이제 저는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에서 엄마랑 7살짜리 아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려고 하는 날씨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기가 겉옷을 안 입고 나오는 거예요. 겉옷을 안 입고 나오니까 엄마가 너 겉옷 입는 게 어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이제 한국식 스타일은 야 빨리 겉옷 입어. 겉옷 입고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겉옷 입는 게 어떻겠니? 이래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괜찮아 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물어봐요.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밖에 있다가 좀 추워질 수도 있는데 겉옷을 입는 게 어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근데 애기가 아니야 안 입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지막으로 너 진짜 확실해?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거를 영어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re you sure? 너 진짜 이거 안 입어도 되는 거지? 이거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익숙해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빨리 입어 너 이따 감기 걸려 추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너의 선택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안 입겠다 하면 그래 너가 그거는 추운 건 너 탓이야. 이거를 근데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럼 제 감기 걸리지 나중에 얘가 찡찡거리지 그러면은 결국 부모님이 더 힘들잖아요. 아이한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호주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인 거죠. 너가 지금 결정을 내렸어 스스로. 그리고 난 존중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너가 추워. 그럼 그건 너 결정이 만든 상황이고 너가 그걸 책임져야 돼. 추우면. 그렇다면 이 아이가 다음에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날씨가 추울 때 겉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엄마가 나의 뜻을 계속 존중한다라는 그 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7살, 8살 어린아이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중고등학생들도 똑같아요. 캐나다나 호주나 제가 본 가정들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항상 너의 선택이 뭐냐?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봐요. 걔가 뭐 하고 싶대. 근데 거기서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아니야. 이걸 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선택이야. 너가 해.
너가 그리고 나중에 그걸 책임져라.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독립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이후에도 그게 안 돼요. 심지어 30살도 그게 안 돼요. 저는 그 예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